이 회사 주가가요, 진짜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장시작 전에는 막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정규장에서는 또 하락 마감했단 말이죠. 이 변동성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조비의 어떤 기술적 도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동시에 존재하는 그 냉정한 재무 현실, 이 사이의 줄다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그 현재와 미래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조비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 기업이 겪는 성장통,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비전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기대, 그리고 또 현실적인 재무 제약 사이의 그 긴장감, 이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에서 주가를 그렇게 확 끌어올렸던 그 결정적인 소식 뭐였는지부터 짚어보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발표였어요. 네, 그렇죠. 조비가 미국 연방항공청 FAA 관제 공역 안에서요, 공항하고 공항 사이를 사람이 탄 채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게 최초로 시도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의 공항 간 이동이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비행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항에서 몬트레이 공항까지 거리는 한 16km에서 19km 정도 되는데 이걸 12분 만에 비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비행체를 띄운 걸 넘어서서요. 수직 이착륙은 당연하고 실제 관제 공역에 통합되어서 비행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실제 공역에 통합되었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상용 서비스를 향한 어떤 규제 통과 가능성, 또 운영 능력, 이런 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 거죠. 하나의 기술적 이정표로 하석이 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확 갖게 만든 거죠. 진짜 그 기대감이 완전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정규장이 딱 열리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주가가 결국 4%나 하락하면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기술적 성과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빨랐던 거죠. 바로 현실을 돌아본 겁니다. 결국 발목을 잡은 건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미 알려져 있던 재무적 우려였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주당 순이익, EPS 손실이 예상보다 더 컸고요. 그리고 매출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최근 분기 보니까 한 2만 달러 정도던데. 2만 달러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현금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이 현금 소모율 레이트가 높다는 점이 다시 확 부각된 겁니다. 마침 또 투자은행 칸토르 피츠제럴드에서 바로 이 현금 소진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내렸어요. 이것도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아, 타이밍이 또 그렇게 맞아떨어졌군요. 네. 게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고요. 2026년 예상 매출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무려 65배에 달한다. 이 고평가 논란도 여전히 부담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프리마켓에서의 그 환호성, 기대감이 그래서 돈은 대체 언제 버는 건데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하고 딱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기술적인 어떤 쾌거랑 그 차가운 재무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하루 만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네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조비의 장기적인 그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파트너십 같은 부분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도요타하고 생산 협력하는 거, 이건 나중에 대량 생산할 때 아주 중요할 거고요. 또 델타 항공이나 버진 애틀랜틱 같은 항공사들하고 맺은 파트너십, 이건 실제 상용 노선 운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에어모빌리티라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뉴욕 같은 주요 도심에 거점을 미리 확보한 전략,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 L3 해리스라는 방산업체랑 손잡고 군용 VTOL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건 사업 다각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아, 군용 시장까지요? 네, 특히 이 EVTOL 산업이라는 게 초기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소위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FAA 인증을 누가 먼저 받고 주요 노선을 빨리 확보하느냐, 이게 시장 주도권을 잡는 핵심일 텐데 조비는 이번 비행 성공처럼 단계적으로 기술 검증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지속적인 현금 소진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높은 밸류에이션, 이건 뭐 근본적인 부담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FAA 최종 인증 시점과 그 과정일 겁니다. 이게 예상보다 혹시 지연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안전 관련 이슈라도 발생하면 그건 정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군요. 네. 물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 2달 뒤쯤에 토요타로부터 투자 자금이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러니까 EVTOL이라는 미래 기술을 정말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걸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FAA 인증이라는 아주 높은 규제 허들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급등은 기술적 성취에 대한 어떤 환호였다면 정규장 하락은 다시 한번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재무적인 우려를 확인시켜준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정말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좀 더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EVTOL 시장을 개척하고 또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잠재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기술적인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그 균형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EVTOL 산업의 현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조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적인 이정표들을 성공적으로 착착 달성해 나간다면 시장은 과연 어느 시점부터 지금의 이 높은 가치평가와 재무적인 위험 부담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까요? 그 임계점이 언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